제가 관세사를 별도로 지정해야 된다라고 느끼는 순간들 4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이제는 그러면 전담 관세사가 없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담 관세사가 꼭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왕이면 전담 관세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 라면 같은 조건이라면 우리를 전담으로 맡아주는 업체가 있으면 좋은 거는 뭐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담 관세사가 없을 때 리스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 통관 관리의 측면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 채널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관세사는 단순히 신고를 대행해주는 업체가 아닙니다. 통관을 관리해주는 사람입니다. 사후에 있을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해주는 리스크 매니저의 성격이 강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전담 관세사가 없으면 관세사는 신고 대리인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모든 관세사는 통관 관련한 리스크를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 화주가 아니다, 정말 우리만의 고객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관리의 측면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건별로 여기서도 신고했다가 저기서도 신고했다가 하는 경우에는 관세사들에게도 우리 고객이라는 인식이 생기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쭉 1년의 과정을 모두 관리를 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전담 관세사가 없으면 통관 관리를 받기 어렵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통관 관리가 뭐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통관 관련해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리스크들 그리고 사후에 관리해야 되는 리스크들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들을 통관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정관세사가 있으면 사전에 우리 고객이니까 이런 것들도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후에는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수입업체 같은 경우에는 관세 절감 같은 데 관심이 많아지실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관세가 얼마 나왔는지 뭐 사실 관심 많이 없으시거든요. 초기 단계에서는. 원래 당연히 내는 거구나. 그리고 뭐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정관세사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알아서 관리를 해줄 수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통관 관리의 측면이기도 한데 두 번째로 이제 관세 절감 방안을 먼저 제시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역으로 관세사들이 이제 제안을 해줄 수 있죠. 이거는 감면 대상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혹은 이거는 이쪽으로 품목 분류가 가능해 보이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혹은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오시면 더 낮은 세율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와 같이 우리 업체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관세를 덜 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드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가장 좋은 점이기도 한데요. 사실 저만 해도 제 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잘 모르잖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지인 중에 뭐 변호사가 있으면 좋다더라, 의사가 있으면 좋다더라,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그런 전문 분야의 지인으로 알고 있으면은 되게 편하게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는 것처럼 관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입 기업에 있어서는 사실 관세사는 필수 전문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 좋을까요?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전담 관세사가 없으면 우리 회사에서 일어나는 수출입 관련된 이슈를 연결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담 관세사가 있다라고 하면 이 리스크를 확 줄일 수가 있겠죠. 사실 아무리 챗GPT가 잘해준다고 해도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아직은 더 좋잖아요. 세 번째 리스크는 우리의 물품을 전담으로 상담해줄 사람이 없다. 그리고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세간에다가 대응을 해줄 수 있는 대변인이 없다라는 것이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직접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못하는 게 없죠, 사실. 그런데 사실 세간이라는 그 기관 자체가 아무래도 그 민원을 직접 대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기업을 상대로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세사와의 소통이 조금 더 원활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세간에서도 관세사들을 주로 대하지 이렇게 화주들을 직접 대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세간과의 소통을 전문적으로 진행해 줄 수 있는 관세사가 전담으로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이점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관세사는 리스크 매니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고 사후에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이 팁을 얻으실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담 관세사가 없으면 이런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것이 또 다른 리스크이죠. 자꾸 리스크 얘기하시는데 어떤 리스크일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정말 여러 가지 도처에 깔려있죠. 물론 세관 직원이라 한정된 인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작은 기업들, 모든 개인들까지도 이렇게
돋보기를 들고 친구를 잘하고 있는지 뭐가 위반됐는지 꼼꼼하게 다 챙겨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랜덤 검사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타격을 입을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간단하게나마 조금 설명을 드리면 리스크라는 것은 품목분류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따르는 우리 그 관세율 몇 퍼센트로 적용했느냐에서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물품 가격에서도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FTA 적용에서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통관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쭉 과정을 알고 있는 전담관세사가 대변을 해주고 안 해주고의 차이는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담관세사가 없는 구조의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곧 전담관세사가 있으면 좋은 장점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전담관세사가 있으면 통관 관리에 용이하다. 그리고 두 번째, 관세를 절감하거나 우리에게 최적화된 프로세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만을 위한 전담, 상담 창구가 생긴다. 그리고 세관을 대응해 줄 수 있는 대변인이 생긴다. 그리고 네 번째, 여러 가지 통관상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예방책과 그리고 사후관리 방안이 된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모로 그 관세사를 별도로 컨택을 하시는 것은 잃을 것은 없는 선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뭐 관세사까지 따로 컨택을 하기 싫어라고 하실 수 있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이런 전문 인력을 옆에 두시고 활용을 하시는 것이 훨씬 득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